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6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시간,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가 주말 3일 동안 31만 8천 명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며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누적 관객 수 97만 명, 100만 명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에 반해 국내에서는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오와 다다음 주쯤 개봉하는 드래곤과 비슷한 크리처가 등장하는 쥬라기 월드 신작 등으로 인해 드래곤 길들이기 흥행 비행에 타격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극장 시장에 이번 주까지니 다음 주까지니 다다음 주까지니 살아남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게 또 어딥니까? 100만을 넘어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아직 제 드래곤 길들이기 에피소드 안 들어보신 분 계시다면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위와 2위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22만 8천 명 동원한 하이파이브가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50만 명입니다. 알려진 손익분기점이 290만 명이니까 이제 절반 온 셈인데 200만 돌파도 버거워 보입니다. 지각 개봉치고 150만 명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시리즈로 이어질 잠재성이 높은 컨텐츠라 제작사가 사이즈를 살짝 줄일지언정 속편 제작 여부 가늠할 수 있는 성적 정도는 거둬주기를 바래 봅니다. 역시나 하이파이브 요범남범 에피소드로 다뤘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위는 6,000명 남짓한 차이로 탐형을 무찌른 10명이 차지했습니다. 저번 주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순위죠. 11만 9천 명이 관람을 했고 누적 관객 수 58만 명 돌파했습니다. 60만 명 거뜬히 넘길 것 같은데요. 가장 놀라운 지점은 좌석 판매율이 1위라는 겁니다. 17.8%로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1위가 중요한 거죠. 좌석 판매율 1위에 힘입어 제가 에피소드로 다뤘던 릴로와 스티치 47만 명, 소주 전쟁 27만 명, 두 작품의 흥행 성적을 상회하는 기록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스코어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11만 3천 명이 택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4위로 저번 주 순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317만 명 돌파했습니다. 슬슬 극장에서 물러날 채비 중인 것 같은데 영화 야당 최종 스코어 337만은 결국 못 넘을 것 같네요. 5위부터는 만명대로 훅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흥행세만큼은 신명 부럽지 않은 작품이 5위에 랭크됐습니다.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작 단편 영화 알사탕이 주말 관객 수 2만 2천 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9만 5천 명, 10만 명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름빵, 장수탕 선녀님 등을 선보인 대한민국 대표 아동문학 작가 백희나 작가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원작으로 일본의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토에이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라죠. 드래곤볼, 원피스, 슬램덩크 등을 제작했던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한국 아동문학을 원작으로 두고 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데 지난 97회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도 오를 만큼 빼어난 작품성으로 인정받은 영화라 합니다. 관람하신 분들 말씀으로는 일본 제작사가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 감성을 제대로 담아냈다던데 원작이 한국 작품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한국 제작사가 한국 웹툰 영화화나 드라마화해서 망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제작사의 국적보다는 원작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알사탕 상영 시간이 20분 정도 한답니다. 티켓 가격은 5,000원이고요. 롯데마트 장 보러 가시기 전후로 해서 바로 옆에 롯데시네마가 붙어 있으면 자녀분과 쓱 가볍게 보고 오시면 딱이겠네요.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는 일본 제작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명의 일본 영화 리메이크작 정지소 차하견 배우 주연 이번 주 신작 태양의 노래 10,000명도 안 되는 주말 관객 수 7,600명 기록하며 9위로 데뷔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17,000명으로 망했습니다. 배급사가 바이포엠 스튜디오입니다. 작년 연말 영화 소방관부터 올해 초 히트맨2 승부까지 3연타석 홈런을 때리며 위력을 떨쳤었죠. 이후 영화 괜찮아 바이러스 그리고 태양의 노래까지 3홈런 이후 내리 3삼진을 먹고 있네요. 바이포엠 스튜디오 차기작은 6월 25일 개봉 예정인 이선빈 배우 주연 영화 노이즈입니다. 층간소음을 소재로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이라는데요. 과연 노이즈는 바이포엠 스튜디오를 부진의 늪에서 건져줄지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제 수익과 순위는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공개됩니다. 현재 월요일에 녹음 중이다 보니 제가 전달드리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 그에 따른 순위입니다. 실제 수익과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위는 8,200만 불 벌어들인 북미에서도 날아올랐네요. 드래곤 길들이기가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수익 2억 불 돌파했고요. 네가 실사와의 모범 사례라고 말한 것 치고는 조금 수익이 딸려 보인다. 릴로와 스티치는 개봉 첫 주에만 1억 5천만 불 정도 벌었잖아. 8,200만 불 절대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은 평단과 관객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릴로와 스티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익이기는 하죠. 릴로와 스티치와 비교하기보다는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와 수익을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5년 전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개봉 첫 주 수익은 4,300만 불이었습니다. 2편은 4,900만, 3편은 5,500만입니다. 그러니까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 역사상 실사판이 가장 높은 개봉 수익을 기록한 거죠.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객과 평단의 호평에 힘입어 수금할 일만 남았으니까 릴로와 스티치까진 아니더라도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 역사의 한 획을 새로이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 1편이 그을 거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계획대로 2년 후 2편이 개봉 연기 그런 거 없이 관객에게 찾아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스티치도 제 말하면 온다 했던가요? 1,400만 불 벌어들인 릴로와 스티치가 2위에 랭크됐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3.6억 불, 전세계 수익 8.2억 불 돌파했습니다. 땡땡공주 시리즈 망하고 마블도 시원찮은 판에 스티치가 제대로 한 건 해주고 있는데요. 남은 2025년 동안 영화 판타스틱 4 등등 극장에 개봉할 디즈니 배급작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스티치 성적 넘기기는 힘들어 보이죠? 2025년 디즈니 최고 히트작 타이틀은 릴로와 스티치가 아무래도 가져갈 것 같네요. 3위는 머터리얼리스트가 차지했습니다. 제가 영화 보다가 빡쳐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요봄남봄 에피소드로 다뤄야겠다. 그래야 화가 좀 풀릴 것 같아 해서 분노를 쏟아냈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의 연출자 셀린송 감독의 신작이죠. 1,200만 불 벌어들였는데요. 그닥 높은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배급사를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핫한 배급사 A24 작품이거든요. 작가주의적 예술영화 성격이 강한 작품을 자주 내놓다 보니까 극장 수익이 A24 작품들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작비가 1,000만 불 이하? 1,000만 불 넘겨도 살짝 1,200만 불 수준의 작품들 위주였어서 손익분기점 맞춰가면서 꾸준히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A24 작품 치고 A24 배급작 중 개봉 수익 3위에 해당할 정도로 1,200만 불은 꽤 큰 수익이라 합니다. 제작비를 좀 썼어요. 2,000만 불 정도라는데
아무래도 크리스 에반스, 페드로 파스칼, 다코타 존슨 등 할리우드 A급 배우들, 다코타 존슨 배우가 A? 에라이, 여튼 A급 배우들이 총 출동했다 보니까 이래저래 제작비가 A24 작품 치고는 많이 들어간 듯 보입니다. 손익분기점은 걱정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개봉 첫 주에 1200만 불 벌었으니까 손익분기점은 어찌저찌 넘기지 않겠습니까? 평단의 평가도 좋습니다. 셀린송 감독님, 패스트 라이브즈에 이은 연타석 홈런 축하드립니다. 국내에 개봉하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저를 빡치게 하실지 기대할게요. 4위부터는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930만 불 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1억 6,500만 불, 전세계 수익 4억 6천만 불 넘겼습니다. 이제 겨우 제작비에 준하는 수익을 거둬들였네요. 제작비 4억 불 관련해 맞다 아니다 말들이 많긴 합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최소 전편 데드레코닝 최종 수익 5억 6천만 불은 넘겨야 할 텐데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파이널 페어웰 하는 건가요? 잘 가요, 에단 헌트. 5위는 870만 불 번 발레리나가 차지했습니다. 북미 수익 4,300만 불, 전세계 수익 6,900만 불 돌파했습니다. 개봉 2주차 만에 주말 수익 100만 불대로 접어들었다라. 작품이 형편없다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반적인 평은 나쁘지 않아가 중론이더라고요. 왜 대 OTT 시대에 이제는 화끈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영화는 극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아요. 파이널 레코닝도 그렇고 발레리나까지 흥행에 맥을 못 추는 걸 보면은 프랜차이즈 이름값이 암만 높아도 화끈한 볼거리를 제공해도 그 결과 괜찮은 완성도를 선보여도 스티치나 드래곤처럼 온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북미 시장에서는 선택받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발레리나 제작비가 9천만 불이라던데 북미 수익만으로는 본전치기가 어려워 보이니까 탐형처럼 해외 수익에 기대를 걸어봐야겠네요. 6위에는 베스트 키드 레전드가 이름 올렸습니다. 470만 불 벌어들였고 누적 수익 4,300만, 전세계 수익 8,200만 불 돌파했습니다. 손익분기점 간신히 넘길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주의 박스오피스 시간 정리하기로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봄남봄 6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영어 제목이 플라자 워스에서 머시 포 논으로 바뀐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럴 거면은 광장 IP를 대체 왜 사들인 거야? 라는 원작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7부작 드라마 광장은 스토리 오세형, 작화 김균태 작가가 집필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둔 작품입니다. 최성원 감독의 연출 데뷔작입니다. 영화판에서 조감독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감독 데뷔를 계속 준비해 오셨대요. 조감독으로 참여한 마지막 작품은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의 2013년 개봉작 영화 감기였다 합니다. 제작사가 네이버 웹툰 영상화하는 회사인 스튜디오 N하고 이번이 첫 드라마 제작이라는 용필름인데요. 어쨌든 용필름이 영화 제작사다 보니까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적인 호흡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최 감독을 많이 배려해 줬다고 합니다. 제작사가 많이 배려를 해줬는데도 이 정도라면은 왜 그간 감독 데뷔를 못하셨는지 이해가 극본은 유기성 작가가 담당하셨고요. 광장 넷플릭스의 작품이 공개된 이후 원작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만화, 게임 원작 팬들이 실사화 욕하는 게 어디 한두 번이냐? 라고 치부하기에는 드라마 광장을 향한 팬들의 비판, 원작을 안 읽어본 저조차 납득이 갈 정도입니다. 원작 팬들의 불만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건 광장이 아니다. 원작 주요 인물이 아예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원작을 안 읽어본 저로서는 원작 팬분들에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쉬울 순 있어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실사화 과정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이런 저조차도 이건 아니지 했던 원작 팬들이 드라마를 보며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 그 이유는 웹툰 광장 판권 사들여서 드라마
광장을 만들었는데 광장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드라마 내에 없지 않습니까? 원작에서는 광장 결투가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드라마에서는 1화 오프닝에만 광장 결투로 보이는 장면이 살짝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안 나오거든요. 원작을 안 읽어본 저도 아니 광장이 뭔데 그래서 왜 제목이 광장이냐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작 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에 최성원 감독은 모든 것이 기준이 결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주기 위한 계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기준이 싸우는 동력은 동생의 복수에서 이 세계 전체의 몰락으로 확대된다. 때문에 극에서는 광장을 당시 그곳에서 싸움을 구경했던 음지에 있는 사람의 총칭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쌈 구경꾼들이 광장이다. 야, 그러면 나도 광장에서 한따까리 하겠네. 쌈 구경 좋아하니까. 아닙니까? 예. 이 과정에서 기준의 1대1 광장 대결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한 거래요. 원작 분량이 63화죠. 웹툰치고는 짧은 이야기잖아요. 이를 7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을 극의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마지막에도 다시 1대1 광장 액션 장면을 넣어서 스토리의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맞나? 멀쩡하지도 않은 기준과의 1대1 싸움으로 극을 마무리 짓는 것이 마땅한가? 라는 고민이 있어서 극에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작성한 기자에 따르면 최성원 감독이 인터뷰 내내 나 원작 팬이다. 원작 리스펙트한다. 는 말을 계속 언급했대요. 그러면서 오프닝을 통해 드라마 역시 뿌리는 여의도 광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결코 원작의 무언가를 배제하자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의 지향점은 원작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각본 집필할 때 원작 버전으로 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또 다른 버전으로도 가봤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라마 광장의 이야기를 완성해냈다는데 원작 팬들께서는 이 인터뷰에 또 어떤 반응 보이실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원작 읽어보신 분 계시다면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 빚어진 이 같은 논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알바입니까? Hey, Plaza Wars fan. No more Plaza Wars, man. It's Merciful known. Are you angry? So what? What can you do? 프라자 워즈든 머시포논이든 넷플릭스는 뭐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드라마 머시포논 공개 첫 주 넷플릭스 비영어권 글로벌 쇼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44개국에서 톱10에 올랐고 한국, 홍콩, 베트남 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시청자 중에는 원작을 읽은 분들의 비중이 높을 수 있어도 해외에서는 한국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처럼 원작을 보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의 평가는 그럼 어떠냐? 거기서도 평가가 썩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고 합니다. 드라마 머시포논 자체가 별로라는 거죠. 왜 드래곤 길들이기 연출자 딘 데블로이스 감독이 한때 애니메이션 실사화 흐름에 회의감을 보였다. 드래곤 길들이기 에피소드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사화가 애니메이션을 대체해버려서를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으셨는데 참 그 말이 광장에 바로 적용될 줄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광장을 드라마 머시포논으로 기억할 거 아니에요. 광장 나 봤어. 소지섭 짱짱맨 그 드라마 말하는 거 아니? 이럴 때마다 원작 팬분들 억장 무너질 테고 이 실사화란 게 얼마나 까다롭고 조심스레 접근해야 하는 작업인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참고로 드라마 머시포논을 제치고 비영어권 글로벌 쇼 부문 1위에 오른 작품은 이탈리아 드라마 사라 그림자 속의 여자입니다. 드라마 머시포논 출연 배우로는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야 웹툰 팬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다는 소지섭 배우. 웹툰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웹툰을 읽어보긴 했지만은 촬영 기간 때까지 웹툰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를 몰랐대요. 그렇겠죠. 촬영하기 바쁜데. 그러다가 공개 후에 팬들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셨다 하는데 아마도 DM을 좀 많이 받으셨겠죠. 격려 문자 많이 받으셨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수트빨만 보여주고 홀연히 사라진 이준혁 배우. 참 한결같은 연기 보여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공명 배우. 유일하게 배우가 아닌 캐릭터로 보였던 이범수 배우. 대체 왜 출연했는지 모르겠는
조한철 배우. 섭외 때만 해도 대중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 그 사이 인지도가 확 높아진 추영우 배우. 그리고 한 카리스마하는 허준호, 안길강 배우. 마지막으로 흑막을 자처하는 인물에다가 캐릭터 별명까지 김선생이라 연신 독전 브라이언을 떠올리게 만들었지만 배우를 향한 미디움만 있으면 됩니다. 차승원 배우. 드라마 광장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한데 모인 한국, 일본 조폭 조직이 각 팀 최고의 주먹을 내보내 맞다이 벌이는 장면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일본 조폭이 한국 조폭 대표팀 멤버들을 연이어 뚜까 패며 승기를 잡는 듯 보이는데요. 한국 조폭팀 벤치 전혀 위축된 기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에게는 전 세계에서 딱 한 명만 부정하는 월드클래스 캡틴 손이 있다면은 대한민국 조폭 국가대표팀에는 소지섭 배우가 분한 남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죽 장갑을 딱 끼고 등장하자마자 니폰 야쿠자 새끼들 아장냅니다. 기준의 활약상을 허준호 배우가 맡은 이주운, 안길강 배우가 연기한 구봉산이 공동감독인지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모종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서울 바닥은 이주운이 이끄는 기업형 조폭 주운과 구봉산이 이끄는 역시나 기업형 조폭 봉산이 양분해서 관리 중입니다. 이주운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기준은 모종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원래 이 바닥 생리대로였다면은 죽었어야 했는데 그간 기준의 공도 있고 모종의 사건으로 인한 떡고물도 달달해서 한쪽 아킬레스건만 자르는 걸로 타협을 봤어요. 이 바닥을 떠나며 기준은 이 회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바닥 다신 얼씬거리지 않겠다. 일본 조폭 대표팀 내가 뚜까 팬 뒤에 이 회장 당신에게 추천한 내 동생 이준혁 배우가 연기한 남기석, 우리 기석이 별탈 안 생기게만 해달라고요. 이 회장은 기준의 말 맞다나 기석을 최측근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형 못지않게 좀 치고요. 일머리도 좋아서 주운의 실세로 거듭났습니다. 이 회장은 공공연히 기석을 본인의 후계자라고 소개하고 다닙니다. 다들 차기 주운 회장은 기석이 될 거라 짐작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회장은 기석에게 일을 하나 맡깁니다. 무슨 일이냐? 주운과 적대적 공생관계인 봉산의 구봉산 회장이 친히 이 회장에게 부탁한 일인데요. 둘은 모종의 사건 이후 서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각자 할 거 하자며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규칙이란 게 사고 친 놈이 있으면은 그놈 목숨으로 대신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규칙 잘 지켜가면서 각자 구역에서 사업 잘하고 가끔 이 회장과 구 회장 모여서 소주 한잔하고 이래 왔는데 구 회장의 아들놈 공명 배우가 연기한 구준모가 보통 골칫덩이가 아닙니다. 남기석이 주운의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다면은 준모는 아들이니까 봉산의 차기 회장 자리 도장 꽝꽝 상태입니다. 그거를 지도 알아가지고 내가 봉산이고 봉산이 나야 이씨 마인드로 온갖 망나니 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나 봐요. 이것 때문에 업계 내의 평판도 안 좋고요. 이번에는 아예 외국 용병까지 불러서 망나니 짓을 좀 했어요. 아버지인 내가 나서서 애새끼 조인트 까면은 대내외에 내 아들놈이 웃음거리만 되니까 봉산의 차기 회장이 개망신당했다. 제가 차기 회장으로서 깜이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테니까 적대적 공생관계인 우리 이 회장께서 용병놈들 손 봐줘가지고 준모놈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 봉산이 잘 돼야 주운도 잘 되고 그러잖냐. 요즘 뭐 주운 몇몇 사업 잘 진행 안 된다며. 내가 어떻게든 그거 해결해 줄 테니까 좀 도와줘 라고 합니다. 기석은 굳이 주운이 봉산 가족일까지 맡아야 되냐며 난색을 표하지만 이 회장은 차기 주운 회장 너를 위한 일이다. 이것만 해결하면 너 회사 경영하는데 큰 도움 된다며 일 처리를 지시합니다. 기석 결국 준모를 찾아갑니다. 아버님이 자존심 굽혀가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셨으니까 웬만하면 좋게 처리하시죠 라는데 준모놈 재벌집 막내 아들 진두준 저리 가는 개킹받는 꾸러기 표정 지으면서 싫은데 그나저나 네 형 다리는 괜찮음? 하며 도발하죠.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속 명대사죠. 네, 너가 사람을 만든다. 기석이 준모놈 상대로 매너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처맞은 준모는 길길이 날뛰며 너 이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하고요. 기석은 간만에 형 기준을 찾아갑니다. 기준은 업계를 떠난 후 캠핑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형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기석에게 기준은 무슨 일이냐 묻지만 기석은 쓴웃음만 지을 뿐이죠. 그날 이후 기준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동생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곧장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죠. 기준이 도착하기 전에 이 회장의 아들 추영우 배우가 맡은 이금손 검사가 먼저 도착해서 조문을 하려 합니다. 조한철 배우가 맡은 최성철 실장, 검사님이 이런 자리에 오시면은 검사님이나 회사나 다 곤란해진다면서 돌려보내려 하죠. 이내 도착한 기준을 발견한 최 실장은 경찰 말로는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기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 기준에게 전하지만은 너는 그 말을 믿냐? 면서 기준이 최 실장에게 되묻습니다. 기준 못지않게 시리에 빠진 이 회장은 장례식장 한켠에서 부회장을 앞에 놓고 기석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는데요. 이 자리에 기준이 나타납니다. 나는 10여 년 전 약속을 지켜왔는데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 기석이 죽음과 관련해 내가 더 알아야 할 건 없느냐고 묻자 두 회장은 서로의 눈치만 볼 뿐입니다. 이에 기준 없는 거죠. 한마디 남긴 채 동생의 장례식장을 떠나게 되는 뒤 과연 기석은 정말로 경찰 말대로 동네 양아치 새끼들한테 당한 걸까요? 구준모와 동네 양아치 새끼들 사이 접점은 없는 걸까요? 분노에 찬 기준은 누구 먼저 조지기 시작할까요? 그나저나 대체 광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광장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원작을 안 읽어본 저로서는 드라마 광장 머시포논에 하나여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볼까 피칠갑 액션 좋아하시면은 보십시오. 소지섭 배우 액션 장면 찍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노고가 화면에 역력히 드러납니다. 다이다이로 싸우고 빠따들고 싸우고 때리고 꺾고 조르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선보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액션을 소지섭 배우가 다 보여줍니다. 또 찍긴 잘 찍었어요. 초반에는 약간 주인공이 됐든 악당이 됐든 맞을 때 컷 연결이 부자연스럽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도 이제 좀 사라졌더라고요. 크게 눈에 띄지 않았고요. 매끄럽게 연결된 끝에 완성된 액션 장면이 매 에피소드마다 두세 번씩은 좋게 나오니까 내가 액션에 환장한다 하시면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순한 얘기가 나는 좋다 하시면은 보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올라온 광장 줄거리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광장 세계를 떠났던 기준이 조직의 2인자였던 동생 기석의 죽음으로 11년 만에 돌아와 복수를 위해 그 배후를 파헤치는 느와르 액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진짜 많이 본 얘기죠. 많이 봤다, 익숙하다, 기시감이 강하다. 반대로 말하면은 뻔하다, 진부하다, 긴장감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얘기가 단순한 대신 액션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세상 살아가느라 바빠 죽겠구만 드라마까지 베베 꼬였으면은 머리 아파. 간단 명료한 게 최고요. 스타일이신 분들께는 이만한 드라마도 없습니다. 한 에피소드당 길어봐야 40분 정도밖에 안 하고 호흡도 빠릅니다. 총 7부작이니까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이야기는 단순, 볼거리는 가득. 콘텐츠 선호하신다면 관람 권해드립니다. 말까? 기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납작한 캐릭터들의 향연 싫어하시면 보지 마세요. 감독이 인터뷰 자리에서 내내 밝히기도 했고 넷플릭스 공식 줄거리 소개에도 적혀있고 드라마 광장 느와르 액션이잖아요. 느와르라 하면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인물들의 향연이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가져오는 후폭풍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통밥 굴리는 캐릭터들, 또 주로 악인들이죠. 이 캐릭터 보는 맛이 있어야 제대로 된 느와르를 할 수 있는데 광장에는 그런 매력이 전무한 수준입니다. 드라마의 속도감을 위해서 일부러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캐릭터들을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철저히 감독과 작가의 능력 부족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원작은 영화에 적합한 분량인데 시리즈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확장이 필요했다라고 감독이 밝혔거든요. 기왕 확장을 할 거면 한 10부작으로 늘리던가 해서 인물의 감정선을 깊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만들어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7부작이고 7부작에 40분, 280분도 적은 시간이 아닌데
인물들이 주인공 남기준과 스포 나갑니다. 흑막, 이금손 정도 빼면 개성이랄 게 없습니다. 맥락이 거세된 채 입력된 값으로만 행동해요. 얘가 어떻게 대응할까? 쟤는 지금 무슨 생각 중일까? 제 아무리 액션이 강조된 작품이라도 그런 거를 곱씹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광장에는 없습니다. 분량 조절 실패, 인물 탐구 실패 등등 종합적으로 느와르적인 재미가 부족한 작품입니다. 이게 걸리신다면은 보지 마세요. 드라마 광장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액션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을 활용한 일대 다 액션 장면이 매우 눈에 띄었는데요. 남기준이 광장 세계관 내의 최강자라지만 1대 10도 아니고 1대 50, 1대 100 이러면은 만화적 설정도 정도가 있지 하게 되잖아요? 만화적 설정은 유지하되 최소한의 현실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싸움 무대를 좁은 공간으로 설정한 것 같아요. 이게 설득력을 줬습니다. 처음 가출팸 애들과 PC방에서 남기준이 맞붙을 때, 또 봉산 안가에 쳐들어갈 때 주요 격투 장면마다 전부 좁은 복도에서 다수랑 상대를 하잖아요. 무대 배경을 영리하게 짰다는 인상을 안겨다 줬습니다. 탐 크루즈 형 버전의 잭 리처에서 탐 형이랑 양아치 새끼들 간 1대 다 액션 장면이 나오거든요. 양아치들이 아재요 우리 쪽수 안 보여? 하니까 탐 형이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놈만 제끼면 돼 이러거든요. 양아치 대가리 너랑 두 번째로 세 보이는 저 새끼만 잡으면은 몇몇은 도망갈 거고 그 와중에도 남은 놈들은 살려달라고 나한테 빌 거다 라고 말하고 곧장 탐 형 말대로 후드룩 뚝딱 되는데, 물론 짜여진 각본대로 극이 진행되는 영화라는 걸 감안해야겠지만은 그 장면에서 그 대사가 은근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렇게 호이짜 하면서 내 동료 반 병신 만드는 아재를 나 같은 동네 양아치가 어떻게 이겨? 라는 생각을 쟤들이 할 테니 1대 다라 해봤자 몇 놈만 제끼면 되겠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드라마 광장에서도 남기준이 몇 놈만 일단 제끼고 보니까 나머지들이 절로 겁먹어서 막 뒷걸음질 치잖아요? 복도가 좁다 보니 서로 뒤엉키기도 하고요. 1대 50, 1대 100 말만 들으면은 허무맹랑한데 나름 그럴듯하게 풀어내가지고 보는 재미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빠른 컷 편집과 이리 돌고 저리 도는 카메라 워킹으로 액션 장면을 풀어내서 박진감도 있었고요. FPS 게임하듯이 1인칭 시점으로 전환될 때도 있고 확실히 액션 장면에 공을 들인 인상이 강했습니다. OTT로 공개되는 드라마로서 갖출 거는 드라마 광장이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방한 배우진의 40분 남짓한 에피소드별 분량의 단순한 스토리에 이마저도 맥락이 거세되었다 느껴질 정도로 빠른 호흡에 휘몰아치는 액션에 적절한 타이밍에 딱 끊는 엔딩, 어쩌면은 대도파민 시대에 최적화된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범수 배우가 분한 심성원 캐릭터였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심성원 같은 캐릭터 소화하는 데에는 이범수 배우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2000년대까지만 해도 주인공 조력자 혹은 웃음 담당 캐릭터 연기로는 이범수 배우가 원톱이었죠. 깔깔이 역할인 줄 알았다가 뒤통수 시계 맞았던 작품이 그 유명한 짝패고요. 요즘도 가끔씩 짝패 속에 이범수 배우 분량만 돌려보곤 합니다. 뭐래하고 비율 잘 맞춘 거요?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성수대교고 산풍이고 자빠지는 거요. 이 씨발놈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야. 이 연기가 죽였잖아요. 복동이와 함께 가버리셔서 그렇지.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경찰이랑 척지면 지읒된다?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심상원은 마지막 터널에서 남기준을 도와준 거래요? 남기준 입사 회식 때 찍은 사진 보다가 예정에 취해서? 에라이.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좀 짧죠? 액션을 제외하고 드라마의 특색이랄 게 마땅히 없어요.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면 봐지는 작품이라 굳이 좋았던 점을 발굴해내 가면서까지 얘기해 볼 만한 작품은 아니라는 생각에 여기서 줄이기로 했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에 광장이 없어요. 이 드라마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영화, 드라마, 컨텐츠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일단은 조직을 떠났던 업계 최강자가 가족의 죽음에 붕괴해 복수하러 돌아왔다.
당장 얼마 전에 팝콘 무비에서 다뤘던 영화 브로큰도 이런 내용이잖아요. 안길강, 이범수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짝패도 친형처럼 여겼던 안길강이 동네 양아치들이랑 엮였다가 죽었다는 소식에 류승환과 정두홍이 그 배우를 찾아 나서는 내용이고요. 이런 작품 중에 유독 존 윅 1편과 기시감이 시게 듭니다. 조직 보스의 망나니 아들에 의해 가족이 죽었다란 설정과 4화까지는 구준모 지신 것 마냥 풀어놓다가 알고 보니 망나니 아들이 구준모 말고 더 있더라, 이금손도 만만치 않더라, 요놈이 다 버린 짓이더라 라는 눈에 띄는 반전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튼 조직 보스의 망나니 아들에 의해서 가족이 죽었다. 7화까지 다 봐도 맞는 내용이죠. 여기에 더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일 국가대표 조폭 간의 맞다이를 펼치는데 그 어떤 공권력도 개입하진 않죠. 그렇다는 거는 현실 세계 속에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드라마만 보면은 존 윅 세계관이 딱 그렇잖아요. 존 윅 속의 액션뿐 아니라 이 같은 세계관에 많은 관객들이 호기심을 가져서 속편이 연이어서 제작이 됐던 거고요. 또 기업형 조직폭력배 간 패권 싸움에 개입하려는 공권력,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가 떠오르잖아요. 이처럼 이 드라마 기본적 줄거리의 출연 배우의 갖은 설정의 세계관에 이런저런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작품만의 특징이랄 게 없어요. 원작을 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원작도 대략적인 줄거리만 놓고 보면은 기시감이 강할 거라고 외람되지만 추측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웹툰 플라자 워즈에 열광했겠는가 하면은 광장이라는 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장이란 설정, 세계관을 대하는 인물들의 서로 다른 태도가 개성을 만들어주고 액션에 서사를 덧붙였다 라고 또 외람되지만 추측해 봅니다. 허나 드라마 머시포 논에는 광장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도대체 광장이 뭔지 안 알려주잖아요. 이러니까 드라마가 흔해 빠진 먼치킨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엄청난 패착이죠. 감독의 말로는 원작과 달리 광장의 의미 자체를 조금 더 확장해보려 했다. 깡패들이 싸우고 국회의원들이 마치 검투사 경기처럼 구경하는 그런 여의도 광장의 설정보다는 과거 광장에서 출발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지금은 각자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광장을 당시 그곳에서 싸움을 구경했던 음지에 있는 사람의 총칭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요? 각자 자리에서 권력 행사? 꼴랑 강남이랑 강북 등지에서 호텔하고 갤러리 운영하는 게 권력 행사예요? 과거 청산하고 목회자 길 걷는 전직 킬러에게 성경으로 사람 패달라고 부탁하는 게 권력이에요? 용산 공사판 공터에 판자 세워놓고 노량진 수상시장 칼잡이 데려와가지고 회에다가 소주 한잔하는 게 권력입니까? 이주은과 구봉산이 전혀 대단한 권력자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신세계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타짜 짝귀 주진모 배우가 상급자 앞에서 골드문 후계자 선정에 개입하려고요. 그 배경을 브리핑하는 장면이 있죠. 수사기관이 상급자에게 수사 대상에 관한 내용을 PPT 자료와 함께 설명한다. 수사기관에서 오늘도 늘상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이죠. 이렇게 깔끔한 배경 설명도 없습니다. 박훈정 감독님 사랑합니다. 여튼 이걸 통해서 관객은 골드문은 전국구 조직이구나. 지금 하는 사업이 겁나 많구나. 정관계 줄을 많이 대놨구나. 를 대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나중에 골드문 폭주하게 될 거다. 그러니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도 확실하고요. 그럼 광장은 어떠냐? 비슷한 장면이 나오긴 하죠. 주은과 봉산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됐는지 검찰 회의 시간에 다루잖아요. 문제는 회의 내용이 그냥 조직폭력배 간의 세력 다툼 벌어지면 알력 싸움 벌어지면 골치 아파진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광장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저 광장에 연루된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광장이 시끄러워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언급드렸듯이 꼴랑 강남 강북 등지에서 알짱거리는 조폭끼리 훅가시 존나게 잡고 네 멀티 내가 먹네 내 멀티 네가 먹네 하는 게 여기서 묘사하는 광장의 전부잖아요. 광장에 광장이 없으니까 이 드라마의 최종 빌런 이금손에게 시청자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장이 안겨다주는 영광에 대한 설명 없이 광장을 탐내는 자만 보여주니까 물음표가 남발되죠. 참 아쉬운 게 이금손 캐릭터는 이 드라마에서 남기준 외에 유일하게 그나마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남기준은
자기가 동생을 이 바닥에 들여왔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본인은 빠져나왔고, 그러면은 마치 동생을 팔아서 나는 살았다라는 죄책감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를 한 것이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단순한 인물은 아닌 거죠. 이금손도 알고 보니 누구보다 주은의 2인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 뜻으로 이 조직업계에는 발을 못 들이고 검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검사 생활을 하는데 검찰 내에서는 야, 이 깡패 새끼 아들아 라면서 눈칫밥 먹기 바쁘고, 약간 영웅본색 장구경하고 무간도의 유덕화가 아른거리면서 이금손은 어떤 선택을 할까? 초반부에 시청자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어디서든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본인 처지에 대한 외로움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도 있을 거고, 이게 비뚤어진 방향으로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시청자에게 기대감을 안겨다 줍니다. 비뚤어진 욕망이 향한 곳이 광장 중심에 있는 왕좌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계속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청취자분들 지겨우실 것 같은데, 광장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추영호 배우가 암만 새로운 광장을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든 광장은 다를 겁니다. 하는 모든 대사가 훅가시 공허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검찰총장이라는 양반은 박수치고 앉아있어. 진짜 7화는 보는 내내 헛웃음만 터져나왔는데 백미였어요. 검찰총장 박수 장면은. 진양철 회장 비서 이항재 역할 맡으셨던 정희태 배우가 부장검사인지 뭐시기로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그 양반이라도 1화 오프닝 광장 싸움에 얼굴 한번 비춰줬으면 다 저렇게 얽혀있구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7화에 갑자기 등장해서 이금손이 막 광장 그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고, 검찰총장이 박수치니까 옆에서 도우미 역할하고, 거기다가 이금손이 얄미운 상급자 뒤통수 깨부수는 그 장면은 짝패에서 이범수가 그거 말 맞네 이 씹새끼 했던 거랑 똑같고, 뭡니까 이게? 광장에 광장이 없고 기능적 역할만 수행하는 캐릭터만 난무해서 좋은 점은 전개가 빠르다는 거죠.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드라마 보는데 나는 분명히 넷플릭스로 송출되는 드라마를 10초 건너뛰기 하지 않고 정속으로 보고 있는데 왜 유튜브에 올라올 법한 요약본 보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구봉산이 구준모를 싸고 도는 이유? 내 아들. 끝입니다. 개 망나니 새끼여도 내 아들인데 어쩌냐? 울림 있는 문장이에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만 내 아들 원툴로만 4화를 채우면 안 되죠. 남기준을 어르고 달래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조직까지 망하겠구나. 어떻게든 내 아들이 남기석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밝혀내야 돼.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존윅 보시면은 조직 보스가 차량 정비소 아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이 새끼 내 아들 팻다며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자 그 정비소 아재가 아드님이 존윅 차를 훔쳤어요 하니까 한마디를 하죠. 거기다가 죽은 아내가 남기고 간 강아지마저 죽였다네. 이 새끼가 선을 단단히 넘었구나. 내 아들이지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보스가 뭘 합니까? 존 윅에게 전화를 걸죠. 어떻게 안 되겠냐. 야, 내 아들 내가 단둘이 잘할게. 미안하다 막 이러는데 존 윅이 대답 않고 끊으니까 야씨 이거 지읒됐다 이거. 존 윅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방어태세 돌입하잖아요. 망나니지만 내 아들인 걸 어떻게? 원툴이 아니죠. 망나니 아들 보호는 후순위가 되고 조직의 존폐가 1순위가 되잖아요. 만약에 존 윅이 드라마였다면은 보스가 4화까지 저리 날뛰는 게 이해가 대번에 되겠죠. 이처럼 구봉산이 구준모를 싸고 도는 이유가 좀 더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냥 내 아들 원툴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아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하다못해 구준모의 엄마가 내 운명의 사랑이었는데 얘를 낳다가 죽었다는 둥, 혹은 내 아들만큼은 험한 꼴 안 당하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둥, 그런 거라도 있으면 몰라. 시청자들은 구준모의 악행을 계속해서 봐오고 있는데 그거를 감싸는 구봉산의 이유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준모 빨리 좀 죽어라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전개가 빠르긴 하지만 그 전개 중간중간을 채워놓은 것들은 전부 다 액션이거든요. 서사만 놓고 보면 맥락 없이 그냥 분기점만 찍고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액션 보여주고 뚜둥 하나 나오고 액션 나오고 뚜둥 하나 나오고 액션 나오고 구준모 킬 이렇게 나오니까 액션이 지루해지는 또 마법이 생기게 됩니다. 좋았던 점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심성원 캐릭터도 그렇습니다. 남기준을 왜 도와주지? 신입사원 회식 때 같이 찍은 사진 봐서 끝. 심성원 쫄따구가 왜 배신을 했지? 그냥 그래야 하니까. 맥락 없음 뚝 끝. 만약에 유튜브 요약본이 이러면 댓글에 저 사진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둥, 구봉산에게 구준모는 아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둥 설명이 달렸겠죠. 그래서 그랬구나. 설득력이 생겼을 텐데 이건 요약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7부작을 정해놓고 촬영에 들어간 거라면 구준모 죽이는 데까지는 에피소드 3개만 딱 쓰고 광장을 둘러싼 암투를 다루는데 남은 4개의 에피소드를 할애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브릿지 역할하는 사화에서 광장이 대체 뭔지, 얼마나 큰 권세와 영광을 주는지 설명 쓱 했으면 좋잖아요? 제가 7화에서 헛웃음이 계속 새어나왔다 말씀드렸죠. 못 말리는 금손이 같은 서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액션도 헛웃음을 막지 못하는데 크게 일조했는데요. 아니, 남기준은 불사신입니까? 칼빵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맞았고 총도 기억하는 것만 최소 3방은 맞았는데 아니, 사람이 거뜬해요. 운전도 기가 막히게 하네? 범죄도시 마석도 캐릭터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6화까지는 그래 세계관 짱짱맨 이래잖아. 또 중간중간에 메딕 만나가지고 힐 받았잖아 한 잔에 하고 넘어갔는데 7화에서는 아마 6화까지 남기준이 입었던 피해 그 이상을 한꺼번에 다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치료받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소지섭 배우 말로는 치료받는 장면이 더 있는데 늘어진다 판단에 삭제한 것 같다는데 이렇다 보니까 남기준이란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미 마저 안 느껴져요. 그 결과 액션이 전혀 처절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차피 남기준이 두드려 맞더라도 결국에는 상대방 다 죽일 거 아니까 액션 사이사이 조금이나마 처절함이라도 배워 나와야 하는데 특히 7화에서 처절함이 만개해야 하는데 그래 죽여라. 아유 절로 시큰둥해집니다. 감독 말로는 그런 부분을 따지면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남기준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구준모를 죽일 때까지 오롯이 복수심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동생을 잡지 못한 죄책감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후 그가 힘들게 살아났을 때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기 위해 끝까지 나간 거라고 봤습니다. 하시던데 찰나의 치료 장면도 다 빼버린 그 선택 때문에 강조하시는 그 동력에 시청자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 추영우 배우 관련해서 그 배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혔다. 혹은 그 배우가 소화를 제대로 못했다. 평들이 많더라고요. 추영우 배우는 캐릭터의 매력을 못 살린 각본이 문제지 배우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공명 배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명 배우가 공명 배우 했다. 제가 공명 배우 출연작을 은근 좀 봤더라고요. 영화 극한 직업, 시민 덕희, 킬링 로맨스, 그리고 드라마 멜로가 체질. 네 작품 모두 공명 배우 연기에 저는 단 한 번도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는 한지은 배우의 상대 역으로 출연을 하죠. 멜로 라인이 형성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사이로 나오는데 저는 멜로가 체질에서 한지은 배우가 맡았던 황한주가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야, 저 정도 인간성이면은 이건 한번 배워볼 만도 해 라는 생각을 안겨다준 이학주 배우가 맡은 지읒 같은 전남편 만나 개고생하다가 돌싱맘이 된 인물을 연기했는데 굳은 환경에서도 최대한 낙천적이려고 노력하는 직장인의 표상을 한지은 배우가 보여줬거든요. 근데 하필 공명 배우랑 엮여가지고 표정은 송중기 배우 못지않게 꾸러기 표정 원툴이지 발성에는 힘이 없지. 그래서 어리버리한 역할은 공명 배우가 나쁘지 않게 해요. 극한 직업 때도 그랬고 킬링 로맨스 때도 그랬고 광장 제작진 딴에는 반전 매력을 주려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순둥순둥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개차반 오브 개차반이다 라는 걸. 다만 광장 같은 망나니 역할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정으로 연기를 하고 발성도 힘이 없다 보니까 참 공명 배우가 공명 배우 했다 느껴졌고요. 아니 근데 현찰을 뭉태기로 마련할 수 있는 놈이 왜 총은 못 구한답니까? 그 대단하신 광장에 패권을 쥐고 있는 조직 2인자씩이나 되면은 어떻게 저렇게 총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야 종합격투기 선수 고용할 돈으로 총 하나 사고도 남겠다. 4화 마지막에서야 샷건 들고 모래반지 빵아빵야 하고 앉아있고 에라이씨. 저는 공명 추영우 배우보다는 차승원 배우가 확실히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 소개 때 언급을 드렸듯이 맡은 역할의 의도에 캐릭터 이름 등등 해가지고
차승원 배우 볼 때마다 독전 브라이언이 떠올라요. 폭군 때처럼 좀 수더분하게라도 나오셨으면 몰라 깐진하게 또 나오시잖아요. 새끈빠끈하게. 대사 처리마저 똑같으셔가지고 다른 배우를 캐스팅하시지 왜 굳이 차승원 배우를 뭐 허준호, 안길강 배우에 좀 대적하려면 그만한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라는데 뭐 카리스마 측면에서는 인정이긴 한데 계속해서 존댓말을 하잖아요. 아유 회장님, 아유 뭐 노인네가 힘도 좋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허준호, 안길강 배우랑 차승원 배우 별 나이 차이도 안 나 보이시던데 에이지 설정이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허준호 배우에게 아유 노인네 힘도 좋아 라는 대사가 적절한가? 하기는 뭐 쌈박질만 일어나면 이 개새끼가 씨발놈이 야이 새끼 같은 대사만 흘러나오는 각본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드라마 광장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드라마 광장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목소리 높여가며 욕한 거 치고는 점수가 좀 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OTT 드라마로서 최적화된 작품이에요. 유명한 배우들 나오고 에피소드 분량 짧고 액션 휘몰아치고 휘몰아친 액션 끝에 나오는 전개 포인트들은 맥락이 거세돼서 빠르다고 느껴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광장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드라마에 온전히 몰입하기 어려운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2.5점 뭔가 부족한데를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작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 리뷰할 때마다 그래서 원작을 보고 싶냐, 원작 게임을 하고 싶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저에게는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드라마 머시포논의 원작 웹툰 플라자 워즈를 제가 보고 싶냐? 예, 읽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광장이 뭔지 원작을 읽어야만 이해가 될 테니까 어떻게 뭐 읽어보려 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혹시 웹툰 광장의 판매 부수를 높여보려는 스튜디오 N의 빅픽처 아니야?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들까요? 예, 간만에 웹툰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드라마 광장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그래서 광장이 뭐예요? 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예, 그래서 광장이 뭔지 웹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N의 픽픽처 제가 낚여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2025 6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드라마 광장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